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라디오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집회에 관한 뉴스가 나오자 나이 지긋한 택시기사가 대바람에 욕을 한다. 이런 놈들은 멀쩡히 잘 있는 사람들을 왜 들쑤셔가고 생난리를 하게 하고 지랄이요? 가만히 듣다 보니 전교조 교사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말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나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전교조를 욕하던데 기사님은 좀 특별하시네요. 택시기사가 답한다. 전교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요. 제도권 교육의 잘못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더니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자는 게 전교조예요. 전교조가 별게 아니에요. 라고 강조한다. 중략. 택시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기사 양반에게 물었다. 혹시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활동하시나요? 택시기사가 답했다. 그냥 일개 택시기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생각이 일개 택시기사보다 못할 때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교조의 여러 잘못들에 대해 깨알같은 충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도 같이 해보자고. YMCA 교사 모임으로부터 시작해 교사협의회, 평가사협의회, 교사평의회를 거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되기까지 온갖 문제점들도 다 지켜본 일개 활동가의 심정이다. 이상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오늘 오프닝 곡으로 나눈 곡은 넥스트의 아가에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넥스트의 전성 시절에 발표했었던 월드 음반에 수록되어 있던 그런 곡입니다. 거기에 이런 아기에 대한 노래도 있었고요. 동성동본 부부들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도 있었고 또 자본주의, 돈에 대한 그런 폐해를 고발한 노래도 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하종강 선생 평생 노동운동 활동가로 살아오신 이분이 교사운동, 교육운동 초창기부터 문제점들을 또 함께 알아가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활동가가
전교조는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오늘 오프닝으로 다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 나이 지긋하게 드신 택시기사들도 아는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죠. 전교조는 별게 아니다. 그렇죠. 해직당한 교사들도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명단을 파악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 1,500명을 파면 또는 해임, 직권 면제시켰다는 겁니다. 주요 간부, 직책을 맡은 사람, 이렇게 선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일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중강 선생. 그러니까 그때 조합원 탈퇴서에 이름 석자 쓰고 안 쓰고 딱 그 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종이장에 이름 석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뒤 10년 동안 해직 교사로 살았잖아. 앞자리에 머리가 벗어진 선생님이 또 말했다. 그때 그 종이장에 이름 석자 쓰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뒤 10년 동안 자네 앞에서 죄인처럼 살았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런 겁니다. 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산에서부터 곧 국회에 도착한다 그러는데 살아남은 아이들이 구조된 아이들이 아니죠. 살아남은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실종자 또 유가족 또 생존자 부모님 농성하고 있는 국회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언제나 그랬듯이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은 공부만 하면 돼. 알아서 어른들이 다 처리할 테니까. 이 말을 굳이 곧대로 믿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어른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으면 해줄었다면은 지금 아이들이 이랬겠냐고요. 이 아이들이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이게 왔겠습니까? 네.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런 거였죠. 전교조는 그런 거였죠.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제도권 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성적 위주가 아닌 촌지 같은 거 근절하자. 이런. 폭력 근절하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자.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민주화라는 것. 교육민주화라는 것은 아무리 역기능이 많다 하더라도 순기능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 아이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대학 입시 또는 장례를 설계하는 부모님, 학교, 나라 말 잘 듣는 그런 순둥이들이었겠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대참사를 겪으면서 각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두른 목 스카프에 이들이 쪼맨 그런 손수건에 먼저 간 친구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더운데도 손을 맞잡고 간다고 합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구출되어진 것이 아니란 자신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생존해온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본 세상은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도보행진하게 만드는 그리고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며칠째 농성하고 그중에 몇 분은 단식 농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바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박정희 2세가 대통령으로는 걸맞지 않게 자신의 세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친박 계열을 응원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을 그때 바로 단원고의 어머니, 아버지 5분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죠.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런 나라입니다. 자, 과연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민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국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 함께 만들
예. 애들이 대방동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다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부하는 것은 옆에서 괜히 울지 말고, 그리고 말 시키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조용히 뒤를 따라서 걸으라. 이런 얘기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어쩌면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보통 어른들보다 훨씬 훌쩍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그래서 교육부 장관 후보 낙마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쟁이가, 그런 비리투성이의 인물이 무슨 교육을 논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한다 이겁니까? 예. 그 와중에 또 오늘 문화부 장관 후보, 어제 박정희 2세가 임명 강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했는데,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오늘 자진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방송에서 이럴 거면은 정말 말하기도 싫은 그런 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큰일 났겠구나라고 해서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거였죠. 결과적으로 박정희 2세가 밀어붙인 거 본인이 사퇴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사퇴하기로 했으니 원래 폭로하기로 한 내용은 지금 공식적으로 묻어두겠죠. 그러나 그게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길래 자기가 알아서 사퇴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아이들 뒤를 따라서 한번 걸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탐욕의 덩어리, 비리의 백화점은 아니었을 텐데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까라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 사고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도덕을 추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머릿속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보통의 상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괴물이 되어 있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나눴던 곡은 걷고 또 걷고 전인권의 노래였었어요. 자, 사도요한님. 그렇군요. 애들이라 엑소 노래로 해야 하나 사도요한님 하셨는데 하여튼 응원의 곡 함께 나눴습니다. 오케마리님, 참바다님도 오셨고요. 문광님, 동팔님께서 단원과 학생들 행진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대방동 걷고 있다는. 길가에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준다고요. 국회 앞에서 단신 농성 중인 유가족분들과 만나면 그렇죠? 눈물 날 것 같죠? 시위님, 플리포도님, 온천 다녀오면 피로가 풀릴 줄 알았는데 현재 파김치 축 늘어졌어요. 그게 너무 오래 몸 담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온천에 몸 담그는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플리포도님 사시는 근처에 온천이 있다는 얘기군요. 어딜까요? 네. 바보님, 출첵해 주셨고, 요즘 일이, 즉 트럭 운전 별로 없어 노는 시간이 많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져야 되는 거고, 그 서비스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 실은 그저께 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 했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때 특이하게도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과 이과로 나눠서도 30명씩은 계속
영식은 그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제2외국어가 폐지된 3학년 이전에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 친구들 각계각층에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세월호에 관련된 그것이 아니다. 경기 침체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 또 그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야말로 줄푸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즉 가계 경제, 소비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IMF 이후로 두드러진 건 가계소득의 증가율보다 기업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또 비정규직 또 있고 그러면 도대체 돈을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네, 일부 빼놓고는 다들 몸을 사리면서 돈을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쓸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일본의 전철을 밟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진정으로 이 경제 당국자들이 그리고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우리 나라의 경제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면은 내수 진작시켜야 돼요. 임금을 올리거나 예? 복지 혜택을 많이 주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로만 챙기려고 그러면은 외화 내빈이 된다는 것이죠. 분입기인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하긴 뭐 그렇게 되면 자기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힘이 더 막강해지니까 국민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통제할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요, 바보님 글을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도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볼소세계님도 판교좌파님도 아이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꼴통아이티님, 로니님, 찌짤찌다님, 하늘아라빠님, 동명천재단주님, 대모님도 오셨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죠. 다른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거에 별로 흥미 없어 하는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해서 보다가 이제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들게 되는데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번안되어 나와 있는 그것보다도 원어를 아직 수입되지 않는 그런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서 그걸로 일본어를 마스터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리포도님, 열매를 제대로 달지 못하는 뽕나무 한 그루 베었습니다. 잡초 뽑느라 애쓰는 오딱한테 심심한 위로를 전해야겠군요. 국가 개조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거였나 봅니다. 실은 말이죠. 이 정성근 전 후보자, 사퇴를 했으니까 정성근 전 앵커, 하여튼 정성근 말이죠. 차마 입에 담기 싫은 그런 거 폭로하겠다 그랬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민주당의 유력한 소식통에게 문자를 보냈죠. 뭐였냐? 그랬더니 딱 두 글자, 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묻어두기로 한 거냐? 방송에서 인용하지 말까? 그랬더니 그러길 바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이렇게 알고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기사화가 다 됐군요. 정성근 사퇴, 여자 문제가 결정타. 그렇죠? 10년 전에 불륜관계 있었고 그 상대 여자의 어머니가 김태년 의원에게 제보했다 이거죠. 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 성남이 지역구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당 간사인 신성권 의원에게 정보를 알리면서 사퇴시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그래서 이 정보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생활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이 사생활 이전에 공인으로서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부적절한 문화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사퇴를 했으면 이 꼴까지는 당하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생활을 까발리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거죠. 좀 민망합니다. 까발리는 쪽이나 까발리면 당할 쪽이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옳지 않은 것이라 그렇더라도 하지만 이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공인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까발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미국 사람들의 사생활,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보다는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잖아요.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성적인 것도 그렇고 물론 금지를 당하긴 하지만 마약도 그렇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그 근본 중에 하나인 청교도 정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용케 안 걸리면 어떻게 좀 잘 넘어갑니다만, 예. 그래도 청문회에 쓰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처신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불법 무슨 전입, 예? 학위, 사기, 논문 대필 이런 거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못 하죠. 뇌물 받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 반대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낮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지도급이라고 하는 고급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정성근 전 후보자, 전 앵커 뭐 안 됐다 하고 좀 옆에 그냥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술집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막걸리나 한 잔 따라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정말 진작 그만두지 그랬어요. 욕심이 당신을 파멸시켰다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달구지님, 다른 곳에선 몰라도 국민 라디오에서 외놈 노래 듣기가 거북하네요. 외놈들 노래는 청와대나 개누리 놈들이나 들으라 하시고, 예, 뭐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싸잡아가면서 정치와 똑같은 잣대를 이렇게 하는 거는 멀리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좋은 음악이라면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구지님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알아주시고요. 하지만 다른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꼴통하이티님, 어떤 나라의 어떤 언론 감동적인 장면이 필요해. 네가 죽어져야겠어. 야,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중국인가요? 사진을 보니까 중국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많이 논란 일어나고 있잖아요. 좋은 앵글을 얻기 위해서 금강송을 베어낸다거나 좋은 앵글을 얻기 위해서 새끼 새 발바닥에 접착제를 붙여갖고 나무에 매달리게 만든다거나 원래 은밀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새끼 둥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근처에 나무, 가지들 전부 다 꺾어버리고 베어내고 그러면서 찍는 그런 것을 버젓이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는 돈을 버는 자칭 예술가들, 사진가들 추악하게 그지없죠. 이런 사람들의 모럴, 이런 사람들의 정신상태와 지금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낙마한 그런 공직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윗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야 된다는 것은
그냥 그런 게 먼데 있는 게 아니죠. 사회의 상부 구조가 건강해야 하부 구조도 건강하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골간이, 공적인 영역이, 공인들이 건강해야지 사적인 영역에서도 그걸 바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바로 이 사람이군요. 고어텍스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장국현과 고어텍스, 이분이 금강송을 100그루 이상 사람을 시켜갖고 돈 주고 배워낸 그런 사람이군요. 이거 참. 예술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자연을 욕보인, 자연을 훼손시킨 가장 훌륭한 예술은 자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연의, 예술의 근본을 욕보이는 행위. 그렇습니다. 럭스 음악 들으면서 즐거워하신다고요? 예, 시우이님 반갑습니다. 풀코님이 올려주신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만 끔찍한 사진입니다. 대규모 공습이 단행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트위터에 올려있는 내용,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번역이 이렇습니다. 스테롯 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자를 산 위로 가져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서죠. 폭음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마가 되진 말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래서 이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느 한쪽은 말살시키려고 할 때는 이렇게 괴물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